오늘 기사가 났는데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여러 가지 공약 중 하나가 4대 중증 질환의 진료비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였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거 보고 오케이 박근혜 하고 찍으신 분들도 우리나라에 꽤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그 공약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고요. 인수위에서는 뭐 기다 아니다, 또 아직 뭐 정확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를 국가가 부담한다면 좋다. 당신 대통령 해봐라 라고 찍었던 분들 중에 수많은 환자 가족들, 환자 본인 지금 무척 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샤우팅하겠다라고 나서주신 분이 안상호 심장병 환우회 대표님이신데요.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번에 박근혜 당선인께서 대선 때 100% 책임을 져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4대 중증 질환 중에 하나인 심장병 환우회 대표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때 박근혜 후보께서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라는 공약은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거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믿기 힘들고 정말 감사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자를 지지를 했었습니다. 지금 당선되신 후에 인수위에서도 그렇고 새누리당 쪽에서도 그렇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였다라고 지금 말을 바꾸고 있어서 저희 환우회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마치 모든 환자들이 1인실에 편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좋은 선생님한테 받기 위해서 의사를 선택진료로 결정을 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저희 심장병 아이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은 지금은 거의 폐하 때 진단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출산부터 수술할 병원을 결정을 해서 날짜를 잡아서 입원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날 입원하는 날 다인실이 없으면 무조건 1인실 안에 흑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큰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하루 입원 진료가 4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어떤 한 부모님을 예로 들면 조산기가 있어서 34주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병실이 다인실이 없어서 상급병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34주가 넘었기 때문에 다인실에 들어갈 수 없고 병원 규칙상 상급병실로 들어가라고 해서 일주일에 120만 원이 나왔고 40주까지 겨우겨우 버텨갖고 아기를 낳게 되면은 병실료만 72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심장병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최대한 키워갖고 나오는 게 유리하거든요. 2kg의 수술을 해주는 것보다 3kg의 수술을 해주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신생아 심장이 호두보다 조금 더 커요. 여기에 이심방, 이심실, 대동맥, 폐동맥, 폐정맥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500g이라도 키워갖고 나오거나 조금이라도 더 키워서 수술하는 것을 굉장히 유리하게 생각하니까 이 부모님 같은 경우는 40주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가깝게 많이 키워서 낳기를 바라는데 하루하루 갈수록 병원비 때문에 눈물을 지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는 컸으면 좋겠는데 40주를 버티면 720만 원이라는 병원비가 병실료가 나오는 게 되는 거고 심장병 수술을 하고 나서 석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 계신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래를 뽑는 건데 이것도 시끄럽기 때문에 다인실을 주지 않아요. 병원마다 석션을 하는 경우에 4인실 이상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4인실이면 6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있는 환자들한테 6만 원이 무시할 수 없는 병원비고 선택진료도 너네가 원해서 좋은 교수님한테 수술을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흉곽과에서 아이들 심장, 복잡, 신경을 수술할 수 있는 교수님들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의 선생님이고 그분들은 대부분 다 선택진료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선택진료가 아닌 선생님들이 많은데 선택진료를 하는 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선택진료나 상급병실료를 포함해서 본인이 내게 되는 비급여의 총액이 본인이 이제 병원에 내는 총 금액에서 얼만큼을 차지하는지를 간단히 예를 들자면 퇴원을 하면서 병원비를 수술을 하고 2,300만 원을 병원에 냅니다. 그 중에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상급병실료를 포함한 비급여가 1,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작은 꼬마 애기예요. 애기. 1년이 조금 넘는 동안 병원비가 4,8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급여가 3,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수술을 해서 금방 나올 수 있었던 아이들 550만 원 병원비 중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포함한 비급여로 낸 돈이 490만 원, 60만 원만이 자기가 본인 부담금에서 공단에서 내주는 금액을 빼고 낸 돈이 60만 원, 비급여가 490만 원. 근데 지금 인수위랑 새누리당에서는 4대 중증질환자들을 100%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알았다면은 수백만 명의 저희 4개 중증질환 환우회의 환자들과 가족들은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당선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되돌릴 수 없나? 라고 분노를 하고 계세요. 원래 샤우팅이 지금 약속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준비했었던 것도 아닌데 기사를 보고 이거 잠깐만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나온 거고요. 끝입니다. 기사가 오늘 막 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정말 아이쿠 안 되겠네? 이렇게 간단히 수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시끄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간단히 수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확실히 그들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오늘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환자단체협회가 그 대선 선거 기간 중에 각 캠프마다 다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환자단체가 자기 캠프를 지지선언해달라 요청을 했었어요. 문재인 캠프에서도 왔었고, 안철수 캠프에서도 왔었고, 박근혜 캠프에서도 왔었고, 근데 저희들이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면 단체가 지지가 안 되면 환자들이랑 다 100명, 200명 모아달라, 모아서 지지선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보장성을 확대하는 그런 이제 공약이었고 환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공약이었지만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엄청난 지원이 들어가니까 반대로 박근혜 후보의 그 공약은 4대 중증이라고는 제한은 있었지만 사실 실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두숲에 날리지 않고 공숲에 날리지 않고 나름대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했다라고 판단해서 우리는 아주 중립을 지켰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를 찍어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지금 서서히 이제 인수위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재정 검토가 잘못됐다고 상당히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도 박근혜 당선에 대한 공약이라는 신뢰감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후보가 만약에 박근혜 당선인이 이거 그 공약을 처리하든지 바꾸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이 가졌던 모든 환상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도 이제 박근혜 후보의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 암환자 100만 명이거든요. 가족까지 합치면 한 500만이 될 거예요. 아까
그 심혈관 기관 한 100에서 200만 명, 가족까지 합치면 4대 중증질환 합치면 한 1,200만 명 정도 돼요. 그 많은 환자들이 다른 공약도 안 해요. 국가가 4대 중증질환 100% 책임지겠다. 그런 공약에 마음이 안 움직이는 환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마음이 움직이는데 지금 와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도 인수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자는 얘기 있었고 많은 시민사회단체 갔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가지 않고 계속 입장단 기다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공식적으로 이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100% 국가 책임을 처리한다, 수정한다라고 하면 우리 환자들 다 모여가지고 강하게 한번 항의할 계획입니다. 빨리 진심으로 머릿속에 사과해야죠. 그게 답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공약을 한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안상호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4대 중증질환 아닌 다른 환자들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어요 지금. 근데 4대 중증질환만 질병으로 쪼개가지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겠다는 거가 사회보험에서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똑같이 4대 중증질환을 아니지만 다른 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게 뻔하잖아요. 그 돈을 똑같이 보험료를 국민들이 똑같이 보험료를 냈는데 4대 중증질환 환자들한테만 혜택을 준다면 나머지로 똑같이 지금 이 가계 파탄 나고 전세 빼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회보험이라는 거가 어떤 질병만 특정하게 그거를 큰 혜택을 정부가 줄 수 있지 않습니다. 원래. 그리고 병원이 4대 중증질환 환자만 따로 입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이라는 데가. 그래서 그 사람들만 특별히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과 검토를 해볼 수 있지만 의료 시스템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질병 단위로 쪼개서 해결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사회보험과 의료보험 구조를 잘 모르고 지금 저는 공약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 는 분노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환자단체 연합회가 항의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계속 정부가 해결할 수 있냐? 지금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해결 방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 자체를 구현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과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장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런 문제 하나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재난적 의료비에 관한 겁니다. 재난적 의료비.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사회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면 아픈 것 때문에 집이 망하거나 전세를 빼야 되거나 힘들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건 어떤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조금 부자는 치료비를 내서 안 망할 수 있지만 조금 중산층 이하만 사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진료비 나오면 다 전세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적 의료비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해 주는 게 옳은데 그거를 질병 중심으로 처음부터 고민했던 거가 틀렸기 때문에 빨리 사과하고 국민들한테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개선책을 내놓는 거가 지금은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난적 의료비도 중요하지만 저는 적어도 선택진료비는 박근혜 당선인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안상호 대표님 하셨듯이 환자의 진료비용 수준을 보게 되면 그 중에 가장 큰 보장성 확대 의료비 혜택의 가장 큰 부분들은 선택진료비거든요. 선택진료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4대 중증질환이나 전체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 말도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재난적 의료비도 비급여나 선택진료비는 사실 환자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박근혜 후보가 정말 사과를 하려면 사과하고 사과는 좋아요. 사과하고 정말 머릿속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나머지 대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선택진료비를 그냥 슬쩍 넘어가는 데 대해서 저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환자단체의 입장이에요. 그 말씀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저도 병원에 가면 선택진료 칸이 있는데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별로 선택적이지 않고 거의 그걸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택진료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부터 또 물음표를 달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그 인수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도 더 크게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좋은 정책 쪽으로 우리가 움직여서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움직여야겠다.
다시 한번 또 우리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